김현수, 뉴욕 제과점. 뉴욕 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언제 문을 닫았는지는 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고향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처럼 뉴욕 제과점은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1995년 8월 결국 문을 닫았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나보다 먼저 세상에 온 것들은 대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뉴욕 제과점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 그저 사라져버리면 그만일까? 나는 1994년 5월 26일자 새 김천 신문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기사가 실렸다. 김천 출생의 김현수 군이 시와 소설로 각각 등단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나도 기자 생활을 해봤으니 이제는 이게 얼마나 멋진 도입부인지 잘 안다. 뭔가 흥미진진한 내력이 숨어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기사는 왜 내 등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야만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저 뒤늦게 전해 들은 것 뿐이다.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기사 중 다음 구절에 노란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역전 파출소 옆 뉴욕 제과점이 집이기도 한 작가 김현수 군은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그은 신문 기사를 편지 봉투에 넣어 보내오곤 했다. 언젠가는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다. 그때까지 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거나 조선일보에 글을 실은 적이 없었다. 펼쳐보니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유미리에 관한 기사였다. 아버지는 유미리라는 이름에 그리고 방황과 절망이 빚어낸 문학성이라는 홍사중 씨의 칼럼 제목에 각각 붉은 형광펜치를 해놓았다. 동봉한 편지의 아버지는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소신껏 희망을 갖고 밀고 나가거라. 어차피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냐. 라고 써놓은 뒤 아니겠냐의 갯과 냐 사이에 V자를 그려놓고 늘을 부기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아니겠냐라고 쓴 뒤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중간에 늦자를 삽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아이가 생긴 뒤에야 나는 그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알게 됐다. 인터뷰는 뉴욕 제과점 수족관 뒤 어두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갓난아기였던 누나가 혼자 울음을 터뜨렸던 곳이기도 하고 인사동에서 만난 시인이 미팅을 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 자리는 무슨 까닭인지 남들 모르게 은밀히 빵을 먹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지금은 제과점에 이런 공간이 필요 없지만 그때는 일반적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 새김천 신문에서 나온 사람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 사람은 내 등단 소설의 모더니즘 기법이 대단히 훌륭하다며 나를 추어 올렸다. 대단히 훌륭하다니. 아마도 내 소설을 안 읽었던 모양이었다. 나보다 20살 정도는 더 많아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마늘을 빻듯이 내키지 않는다는 몸짓으로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바로잡았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받아 적었다.
우리 사이에는 어머니가 고른 단팥빵과 크림빵과 곰보빵이 은빛 쟁반에 놓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빵들이었다. 나중에 나는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다. 점점 자기 그림자 쪽으로 퇴락해가는 뉴욕 제과점 구석자리에서 나이가 20살 정도는 더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앉아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바로잡는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잘하는 만큼 이 세상 어딘가에는 허물어지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인생의 본뜻이었다. 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그 사이에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제 아무리 견고한 것이거나 무거운 것이라도 모두 부서지거나 녹아내리거나 혹은 산산이 흩어진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는 부식된 철판에서 녹이 떨어져 나가듯이 검고 붉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갔다. 밀려드는 파도에 모래톱이 쓸려 나가듯이 자잘한 빛들이 마지막으로 반짝이면서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졌다. 내가 태어나 어른이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말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운운하는 바보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던 때였으니까. 나중에 신문을 받아들고는 무슨 신문 기사에 역전 파출소 옆 뉴욕 제과점이 집있기도 한 작가 같은 표현이 다 실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또 누구란 말인가? 지금은 경기도에 사니까, 또 뉴욕 제과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만나 나를 소개할 때면 소설을 쓰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고향에서 나는 역전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로 통한다. 이제는 죽어서 떨어져 나간 그 흔적도 존재하지 않는 자잘한 빛,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 아직도 나를 규정한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다.